자, 다음 시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층의 나이에 대해서만 할 거야. 자, 가보자. 지층의 나이는 화석을 가지고도 대비할 수 있고, 아니야, 암석을 가지고도 대비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A층, 여기는 혼자 시커매, 그리고 C층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암석을 딱 봤을 때는 누가 제일 먼저 쌓였을까? C인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딱 이런 구분이 있고, 이걸 B층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B층, 그 다음에 A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암석의 모양을 가지고 대비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암상에 의한 대비야. 암석에 의한 암석의 모양에 의한 대비.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석. 여기는 공룡이 살았고, 여기는 뭘로 해야 될까? 삼엽충이 살았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삼엽충? 고산필가프? 이거 이제 외웠지, 여러분들? 고산필가프, 중, 공암, 신, 화매. 종소리 정겹지? 안 들은 지 오래돼서 그립지?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공룡, 암모나이트, 화폐성, 매머드. 삼엽충이 밑에 있고 공룡 여기 있네. 공룡 있으면 중생되네. 삼엽충 있으면 고생되네. 이렇게 딱 알 수 있잖아. 그게 바로 화석에 의한 대비.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방금 이런 그림 주고 누가 더 먼저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를 바로 상대 연령이라고 해. 동생이랑 형이 있어. 야, 둘 중에 누가 더 나이 많냐? 네, 형이요. 이게 바로 상대 연령이란 말이야. 저보다는 형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형은 몇 살인데? 형이요? 23살이요. 넌 17살이요.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진짜 나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절대 연령. 둘 중에 누가 더 많은데? 상대 연령. 지층도 이렇게 상대 연령이랑 절대 연령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상대 연령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엄청 복잡하죠? 자, 보자. 이런 그림을 주고 누가 제일 먼저 쌓였나? 일단 이 왼쪽만 볼까? 여기만 봐봐. 제일 아래에 있는 거? I일까? B일까? 정답은 B. 여기서 봤을 때는 왜 B일까? I가 더 밑에 있는데. 자, 수평 누중의 법칙. 일반적으로는 수평적으로 쌓여야 돼. 근데 I가 먼저라면 I 위에 B나 C, A가 저런 모양으로 쌓일 수가 있을까? 안 되지. 일단 I가 수평적으로 쌓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힌트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변성 부분이야. 변성은 왜 일어나? 엄청 뜨거운 엄청 뜨거운 열을 받으면 변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I 주변이 다 변성이 됐네? 그 얘기는 뭐야? 엄청 뜨거운 마그마라서 주변을 변화시켰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B가 먼저 생겨있고 그 안으로 I가 들어왔다. 그래서 I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을 변성시켰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I보다 먼저 생긴 거고,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을 봤더니 B 밑에 숨겨진 하나의 지층이 더 있었어. 그게 바로 이제 A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A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B,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평탄하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쌓였네요. A, B, C, D, E, F까지는 쭉 쌓였겠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일단 I가 언제 도대체 관입한 걸까? B까지밖에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은 B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I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습곡을 보자. 습곡. 지금 A, B, C, D, E, F를 보면은
휘어져 있죠? 처음부터 얘네가 이렇게 휘어져서 쌓였을까? 아니지. 수평 퇴적의 법칙이잖아.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쌓였어야 되는데 얘가 양쪽에서 힘을 받으면서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을 갖게 된 거지. 그게 바로 습곡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들어온 뒤에 습곡이 일어났다면 아이의 모양 역시도 같이 이런 습곡의 모양으로 변화했어야지. 그런데 아이는 어때요? 전혀 주변에 있는 A, B, C, D, E, F와 다른 모양으로 쌓여있죠. 그 얘기는 뭐야? 습곡이 생겨날 때 이 아이는 없었다는 거야. 습곡이 생겨난 이후에 아이가 생겼다는 거지. 자, 그러면 습곡이 어디까지 생겼어? F까지는 다 습곡이잖아? 그 뒤에 아이가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A부터 F 이후에 I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까요? I 다음에는 이제 I를 뚫고 들어온 H가 있네. 그러면 그 다음이 H겠네. 근데 H가 왜 이렇게 똑 갈려있니? 왜 H가 이어지지 않고 잘려있을까? 자, 처음에는 H도 이어져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지층에 단층이 생겼어. 똑 갈라져. 그리고 여기 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네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면 뭐야? 정단층이지. 그때 이 지층이 이렇게 H가 잘리게 변화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H 모양이 이런 거야. 그래서 H 다음에 정단층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최종적으로 G가 쌓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이 그림을 분석할 수 있으면 거의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쌓여있는 순서를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를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연령 한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 진짜 나이가 뭐냐? 얘가 얘보다 형인 건 알겠는데 진짜 형은 몇 살이고 너는 몇 살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절대 연령이에요. 자, 절대 연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일단 절대 연령을 하려면 원자를 알아야 돼. 원자. 자, 원자는 원자 핵과 주변에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은 뭘로 돼 있냐? 양성자랑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랑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외웠죠? 수헬리베붕탄 이런 거. 수소가 몇 번이야? 제일 먼저 나오지? 1번. 헬륨 2번. 리튬 3번.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있단 말이야.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바 양성자 수. 자, 그리고 양성자 수인데 양성자가 하나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면 얘의 질량 2. 왜 전자는요? 전자는 너무 가벼워서 안 세.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를 합쳐서 질량수라고 한단 말이야. 거기다 써. 양성자 한 개에 얘의 질량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니까 질량은 2. 이렇게 하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뭐야? 탄소는 6번이야. 6번이니까 중성자가 6개 있는 경우에 일단 양성자가 6개야. 중성자도 6개면 얘의 질량 몇? 얘는 12. 자, 그런데 양성자는 똑같이 6개인데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은 애들도 있어. 그럴 때는 얘는 질량수 13.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많아가지고 14인 애까지 있단 말이야. 실제로 있는 탄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다른 경우에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자, 이런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이런 동위원소들이 있는데 이 6, 14, 이 14C 탄소가 약간 특이해요. 이 6, 12일 때 탄소는 가장 안정적인데 14C 탄소는 불안정해. 그래서 이 모양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뭐로 변화하냐? 14질소로 변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암석의 나이를 측정을 하는데 14C가 시간이 지나면 14N으로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14C가 14N으로 많이 변했으면 변했을수록 암석의 나이가 오래된 거구나.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 별이랑 동그라미로 설명을 해보자. 별이 불안정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동그라미로 변해. 이렇게 처음에 원래 있던 애들을 모원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지는 애를 자원소 라고 할 때 이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 거, 이걸 바로 붕괴라고 합니다. 자, 이 별이 처음에 녹화 중이에요. 네. 지금 밥 못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이 말을 걸어가지고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안 보여요? 녹화되고 있어요? 네. 안 잘라요? 이대로 올릴 거예요. 지금 이영미 선생님이랑 이진솔 선생님이 자꾸 말을 거네요. 네. 아니, 네, 먼저 드세요. 자, 이렇게 수업을 방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별이 32개고, 별이 아직 붕괴되지 않았어. 마그마에서 따끈따끈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아직 별밖에 없었어. 그래서 동그라미는 0개야, 0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별들이 동그라미로 몇 개 변했어요. 별은 16개가 됐네요. 자, 별이 원래 32개였는데 16개가 됐대. 그러면 동그라미는 몇 개가 만들어진 거야? 별이 동그라미로 변한 거니까 32개에서 16개가 됐어?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 된 거야? 동그라미도 별이 없어진 만큼인 16개가 됐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별이 8개가 됐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이제 몇 개일까요? 16개 있던 게 8개가 됐으니까 16에다가 더하기 8을 하면 24개가 되겠지. 자, 그리고 별이 이번엔 4개가 됐어. 그러면 동그라미에다가 몇을 더해주면 돼? 별이 4개만큼 더 사라진 거니까 동그라미로 늘어났겠죠? 플러스 4 해주면 28개가 되겠죠.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동그라미로부터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이 암석은 오래된 암석이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볼게. 이 암석에는 별만 32개가 들어있대. 이 나이는 뭐야? 0살이야, 0살. 자, 그런데 어떤 별은 별이 하나만 있고 다 동그라미로 돼 있었대. 그럼 얘는 얘보다 나이 많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정확히 알고 싶어. 정확히 알고 싶으면 그때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 이 별이 지금 32개에서 16개가 됐죠. 정확히 반절이 된 거야. 이렇게 반절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해요. 이렇게 반감기는 광물마다 원소마다 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 볼게. 이 표. 14C가 14N이 되는데 반절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730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4C가 처음에 30개가 있었어. 14N은 없었어.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14C가 15개가 되고 14N이 15개가 됐네? 이렇게 14C 30개에서 14C 15개로 반절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탄소의 경우에는 그게 바로 5730년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다시 돌아가 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 별이 동그라미로 되는 이 반감기를 3년이라고 해볼게요. 3년. 오케이? 3년.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처음에 별이 32개였는데 어떤 암석을 조사해보니까 별이 16개, 동그라미가 16개라네. 자, 그러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난 거죠?
한 번 된 거잖아. 한 번 반절. 그러니까 반감기가 한 번. 근데 반감기는 몇 년이라고? 3년이잖아. 그럼 이 암석의 나이는 이 암석 3년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엔 또 반절됐지? 응? 그러면 어떤 돌멩이를 봤더니 별이 8개, 동그라미가 24개네. 그러면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난 거야? 2번 일어났어. 반감기 2번이면 얘의 나이는 몇 살? 얘는 6살. 이렇게 이제 나이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또 쉽게 하는 법 알려줘야겠죠? 자, 봅시다. 16, 16. 비율 몇 대 몇? 1대 1이에요. 8, 24. 비율 몇 대 몇? 8, 3, 24니까 1대 3이죠. 4, 28. 비율 몇 대 몇? 4, 7에 28. 1대 7이지. 자, 그러면 모원소는 1 더하기 1 해봐. 2지. 2분의 1이 된 거야, 처음에. 1 더하기 3은 4지. 이때는 모원소가 처음은 4분의 1이 된 거야. 1 더하기 7은 8. 이때는 모원소가 처음에 8분의 1이 된 거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2의 1승분의 1이죠? 반감기 한 번 지난 거예요. 그러면 3살. 2의 2승분의 1이죠? 반감기 2번 지난 거예요. 6살. 8분의 1? 2의 3승분의 1이에요. 반감기 3번 지난 거예요. 그러면 9살. 이렇게 암석의 나이를 계산하는 거야.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암석의 나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 마무리 할 건데 이거 하나만 보죠. 과학 돋보기. 여기 보면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깨끗한 데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공기 중에도 식물이 살고 있어. 공기 중에도 14C가 있고 12C가 있지. 그리고 이 14C는 뭘로 변해? 14N으로 변해. 그런데 공기 중에서는 14C가 14N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다시 14N이 14C로 돌아가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12C에 비해서 14C의 비율이 항상 일정해. 응?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공기를 식물이 흡수를 하겠죠. 이 식물이 흡수를 하는데 이 식물이 이제 죽어서 땅 속에 묻혔어. 응? 그럼 이 식물 안에도 12C랑 14C가 공기 중이랑 그대로 똑같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공기 중에서는 14C가 14N으로 변하고 14N이 다시 14C가 되기도 하지만 땅 속에서는 14N이 14C로 돌아가진 않아요. 즉, 앞으로는 뭐만 일어나는 거야? 14C가 계속해서 14N으로 변해가기만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식물은 14C만 5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이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몇천 년이 지났더니 다시 알아봤더니 14C는 25개, 14N이 25개가 있네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반감기가 한 번 일어났네? 근데 14C의 반감기를 볼까요? 반감기 5730년이에요. 그러면 원래 50개 있어야 될 14C가 25개밖에 없어. 그 얘기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5730년이 지났다는 얘기지. 반감기 한 번이 5730년이 지났다. 근데 이 식물이 있던 지층은 5730년이 지난 지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67페이지 5번. 아까 봤던 문제인데 방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은 이 시기가 언젠지를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했어. 자, 보자. 이 원소 X의 반감기는 0.5억 년이래. 그런데 암석 P를 봤더니 50대 50이네. 이 얘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X가 무원소고 자원소가 50이래. 50대 50? 1대 1이면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처음에는 X가 100%였겠지.
그런데 얘가 반절이 되고 자원소도 그 없어진 반절만큼 자원소가 생겼네. 그러면 반감기가 한 번 일어났구나. 그럼 이 P의 나이는 몇이야? 반감기가 0.5억이니까 이 P의 나이는 0.5억 살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플러스 Q까지 해보자. Q는 원래 100이었던 X가 25가 되고 자원소는 75가 됐네. 그러면 비율 몇 대 몇이야? 1대 3이잖아. 1 더하기 3은 4. 그러면 4분의 1, 2의 제곱분의 1이지. 그럼 반감기가 두 번 지났구나. 0.5가 두 번 지났구나. 그러면 얘의 나이는 1억 살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걔가 1억 살인 거를 알고 이제 이 지층 D에서 얘가 화폐석이 발견될 수 있는지 없는지 1억 년일 때 화폐석은 신생대 화석이잖아. 이 화폐석이 발견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능력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하나를 풀려면 도대체 뭘 외워야 되냐? 일단 지층마다 가지고 있는 나이 외워야겠죠? 어딨어? 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각각 나이 다 외워야겠지?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까지도 외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 때 화폐석이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각각의 시대 때 어떤 화석들이 살았는지를 알아야겠지. 그리고 방금처럼 절대 연령 가지고 나이 구하는 법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도 좀 많고 이렇게 절대 연령을 구할 수 있는 이해하는 것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시기 외우는 거, 화석 외우는 거 꼭 마치고 한번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